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수열의 극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챕터 3를 진도를 나갈 차례예요. Numerical Sequences and Series. 절반 쪼개서 수열의 극한 파트하고 급수 파트 이렇게 쪼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 conversion sequence라고 해서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추천하는 건 미적분학 1 제가 강의 찍어놓은 거 있어요. 미적분학 1에 보시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1강부터 5강까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 옛날에 찍은 거라 초창기에 찍은 거라 좀 퀄리티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강의들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정의를 할 건데 좀 더 일반적으로 실수에서만 수열의 극한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리 공간에서 주어진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주어진 그런 수열에 대한 수열의 극한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걸 볼 거라 좀 더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하시고 오시면 좀 더 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 l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충분히 n이 충분히 크면 근데 크면이라면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 an이 l과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이죠. 한국말로 옮기면 n이 충분히 크면 an이 l과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뜻인데, an이 l과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an과 l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그죠? an과 l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이해가나요? n이 충분히 크면 엄청 큰 n에 대해서는 얘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n이 충분히 크면 얘를 2분의 1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4분의 1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100분의 1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1000만분의 1보다 작게 할 수도 있고, 그죠? 0이 되게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극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L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AN과 L이 n이 충분히 크면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 자,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 n이 충분히 크면 AN과 L 사이의 거리를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으니까 엡실론보다도 작게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임의로 양수를 가져왔을 때 그 양수보다 작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n이 충분히 크면.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얘는 l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이라는 것도 수학적인 언어로 좀 고쳐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 n이 충분히 크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서 n이 n 이상이면 an과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n이 뭐 100만, 1000만, 10만, 다시 100,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를 줬으면 그 100만 분의 1이라는 숫자보다 거리가 작아지도록 하는 자연수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자연수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n이 충분히 크면 그게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하나만 딱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인 수열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딱 하나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고 안 부르겠죠? 그러니까 AN과 0과 AN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0인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충분히 크면 다 0과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충분히 크면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서 그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전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딱 하나만 혹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u 한 개만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만약 u 한 개만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무수히 많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무수히 많은 n에 대해서 an과 l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정의가 이걸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고쳐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되나요? 이미 엡실론에 대해 적당한 자연수 n이 있어. 아니 적당한 자연수 n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이 말 대신에 여러분이 혹시 이걸 원할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은 n에 대해 DANL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무수히 많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L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라고 주장을 할 때 01101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열은 여러분 진동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무수히 많은 친구들에 대해서 AN과 0 사이의 거리가 사실은 이미 엡실론을 가져오더라도 항상 작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n에 대해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근데 이 친구를 0으로 수렴한다고 부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려면 라지 n을 가져와서 그 라지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전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좀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이 사고 과정이 좀 납득이 잘 안 되시면 제가 그 미적분학 원에서 그 극한의 엄밀한 정의 이제 수정본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사고 과정을 그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지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면 그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얘를 정의로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한번 예쁘게 써봅시다. 지우고 예쁘게 다시 써보면 어떤 수열 sequence an in a metric space x converges to p 라는 건 뭐냐면 if for every epsilon 이미 epsilon 양수 epsilon을 가져왔을 때 그 양수 epsilon마다 자연수 n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자연수 n을 잡는 거는 epsilon에 의존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강조했죠? 이렇게 for every epsilon there exists 이렇게 양화사가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미에라는 게 앞에 나오면 여기 뒤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n은 엡실론마다 다르게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엡실론마다 달라진다.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았을 때 n과 엡실론을 4분의 1로 잡았을 때 n이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such that n이 large n 이상이면 그러면은 AN과 P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된다. 우리가 아까 한 말을 영어로 쓴 것 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P로 수렴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N이 P로 간다 as n이 infinite로 갈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P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만약에 수렴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If AN does not converge, we say that it diverges. 이렇게 부릅니다.
예시를 이제 쭉 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example.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보여야 되는 건 이제 want to show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양의 정수라고 할까요? 뭐 자연수를 예로 생각해도 되고 뭐 어차피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뭐 0으로 잡든 1보다 큰 걸로 잡든 상관없죠. 자연수 n을 가져와서 such that n이 n 이상이면 우리가 원하는 건 n분의 1과 0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여야 돼요. 얘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라지 n을 잡아야 되냐가 핵심인 거죠. 이미 엡실론은 가져오는 거고 그 엡실론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연수 n을 어떻게 잡을까?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그죠? 이게 퀘스천. 자연수 n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연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자연수를 잡아야 됩니다. 엡실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 엡실론마다 라젠을 잡는 거예요. 엡실론은 주어져 있습니다. 엡실론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숫자예요. 상수예요. 이거를 만족하도록 라젠을 잡아야 돼요. 이게 성립을 하도록 라젠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n분의 1이 라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라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았다면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엡실론이 n분의 1보다 크도록 엡실론이 라지 n분의 1보다 크도록 라지 n을 잡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라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라지 n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라지 n이에요. 라지 n을 어떻게 잡을까?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도록 잡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엡실론을 잡아요. 그리고 take 양의 정수를 잡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such that 라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가져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죠. 임의의 실수를 가져왔을 때 그 실수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였어요. 그러면은 then 자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값 n분의 1 빼기 0이 라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혹은 여러분 연습장에 쓴 다음에 그 연습장에 라지는 어떻게 잡았을지 결정을 하면 그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 역산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증명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사실 엡실론 델타 논법 혹은 뭐 엡실론 n 논법 이렇게 부르는 엡실론 n 논법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보여야 되는 게 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고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리고 약간 역산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사실은 원하는 건 얘인데 이 사고 과정을 거꾸로 증명을 써야 된다는 게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수학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걸 많이 안 하죠. 막 역산하는 느낌이 별로 없죠. 연습장에 쓰면은 그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연습장에 쓴 거를 옮길 때는 좀 약간 연습장에 쓰는 풀이랑 실제 적어야 되는 풀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써야 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이고요. 자, 2번 하나 더 연습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n분의 1이 그러니까 n분의 1이 converges to 0 여기서 다 실수해서 한 거죠. 지금 이 metric space가 실수해서의 매트릭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해서 컨버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마크는 n분의 1은 does not converge in 양의 실수에서 converge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닥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데 당연히 0으로 가니까 양의 실수에선 수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수렴한다 가정을 하면 양의 실수에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말하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을 x라고 했을 때 x는 지금 양의 실수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의의 엡실론 대에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n분의 1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양의 실수라는 이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매트릭도 똑같이 실수에서의 매트릭과 똑같이 정의가 되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n분의 1이 R에서 수렴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converges to x in R. 그러니까 만약에 양의 실수에서 x로 수렴을 했으면 그럼 R에서도 x로 수렴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만약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네,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 얘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n분의 1 x로 수렴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n분의 1이 x로도 수렴하고 0으로도 수렴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theorem 3.2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분의 1은 양의 실수에서 수렴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엄밀하게 본 거고 직관적으로도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좋아요. 이제 예시들을 이제 엄청나게 또 많이 볼 건데 우리가 제가 수열 AN을 5개 수열을 일단 볼게요. 교재에 있는 겁니다. 5개 있는 수열, 5개의 수열을 볼게요. n분의 1, n제곱,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 n제곱, i n제곱, 1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range 그리고 bounded인지 이걸 체크를 할 거고요. 수열에서 bounded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치역이라고 range는 치역이죠. 치역이 뭔지 아시죠? 치역은 함수로서의 치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잖아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될 거예요. 우리 이 치역이 finite인지 infinite인지를 구분을 해봅시다. 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1, 2분의 3분의 4분의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infinite죠. n제곱 역시 1, 4, 9, 16 이렇게 있으니까 infinite입니다. 사실은 카운터블 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카운터블이 infinite 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카운터블 infinite. 왜 그렇죠? 그러니까 denumerable 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수 집합과 이 an 치역 n분의 1들의 모음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n과 n분의 1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denumerable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은 n이 1일 땐 0, n이 2일 때는 2분의 3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인피니트입니다. in 제곱은 어떤가요? 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해가지고 이게 4를 주기로 해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치역이 딱 4개 원소만을 갖기 때문에 finite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1이라고 쓴 거는 상수 수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만 쭉 있는 수열이니까 이것도 역시 치역은 finite이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자, 이제 bounded인가 이걸 물어볼 건데, 자, bounded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여기서 우리가 함수에서의 bounded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bounded다. 자, f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 실수라고 할까요? 사실은 거리 공간이어도 상관없는데 x랑 y가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f가 bounded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fx 치역이 bounded다라는 거예요. f가 bounded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사실은 x는 매트릭 스페이스일 필요가 없기는 해요. y만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y가 매트릭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f가 bounded라는 거의 정의는 fx 치역이 bounded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역이 어디서 bounded인 거예요? y 공역에서 bounded인 겁니다. 그게 bounded의 정의예요. 수열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수열에서의 치역이 bounded이면 돼요. 어디서? 여기서는 전부 이제 실수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까요? 자, n분의 1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 치역이잖아요. 그 치역이 실수해서 바운디드인가요? 바운디드가 맞죠? yes, 맞습니다.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 친구는 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바운디드가 되어 있죠. bounded above, bounded below 되어 있으니까 bounded 되어 있습니다. 자,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바운디드 하지가 않겠죠? 1, 4, 9, 16 이렇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운디드 하지가 않습니다. 무한히 뻗어나가니까요. 네.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싶으면 n제곱이 만약 바운디드라면 n제곱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게 바운디드 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이게 바운디드라면 그러면은 n제곱이 n보다 작거나 작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m이 있겠죠. 자연수 m이 있어서 모든 n에 대해 n제곱이 n보다 작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건 n이 루트 n보다 작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루트 n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럼 자연수 집합이 바운드 되어 있다는 거니까 모순이죠.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증명을 굳이 하고 싶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운드된 게 보이죠? 이게 0, 2분의 3 해가지고 0과 2에 의해서 바운드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드드 맞고요. in 제곱도 바운드드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뭐 i.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실수로 가는 게 아니라 복소수로 가는 거죠. 복소수로 가는 거긴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연수 집합에서 복소수 집합으로 가는데 이 치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복소평면상에서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 네 개의 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바운디드가 되어 있죠. 이 원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원판 안에 속해 있으니까 이 친구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에서의 매트릭 스페이스, 복소수에서의 매트릭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절대값으로 여기서도 정의를 했죠. 그래서 x랑 y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 빼기 y로 정의를 했는데 바운드 되어 있다라는 거의 정의는 뭐였냐면 어떤 오픈 볼이 있어서 그 오픈 볼 안에 i n제곱이 다 있으면 되는 건데 절대값 z가 2보다 작다. 이게 오픈 볼이잖아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2인 원이 될 텐데 반지름이 2인 원이죠. 반지름이가 2인 원이 될 텐데 원판이 되겠죠. 이 원판 안에 오픈 볼 안에 전부 in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바운데드네스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정의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이해가시죠? 좋아요.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바운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바운드 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AN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0으로 갈 겁니다. 이건 아까 했죠.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바운드 사실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나중에 곧 증명을 할 건데 만약에 수렴하면 바운디드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납득이 되죠. 이거 누가 봐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디드 하지가 않으면 그러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우리가 Theorem 3.2에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가요? 이 친구는 수렴할 것 같죠? 이 친구 0으로 수렴합니다. 1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는데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왜 0으로 가는지 1로 가는지를 증명을 해봅시다. 자, 얘를 증명을 하려면 보여야 되는 게 뭔지부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빼기 1 이 친구 얘와 얘 사이의 거리죠. 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증명해야 되는 게 이 친구니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절대값 다시 말하면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해요. 아까랑 똑같은 논리죠. n분의 1이 라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증명 끝나겠구나. 따라서 라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잡으면 되겠구나. 이걸 다시 한번 증명을 그럼 써보면 증명을 써볼까요? 증명을 써보면 자, take 엡실론 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 n을 가져옵니다. such that large n이 epsilon 1보다 크도록 아르키메디언 프로퍼티에 의해서 가능하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if n이 large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n은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then 절대값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n분의 1인데 얘가 large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고 엡실론보다 작았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이게 증명이에요. 할만한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1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in제곱은 이거 진동하는 케이스인 것 같죠? 수렴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왜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장 직관적인 건 약간 진동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i 마이너스 i 1 해가지고 계속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subsequence 단원에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우리가 subsequence 단원에서 an이 P로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every subsequence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또 전부 다 P로 수렴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어떤 수열이 1 마이너스 어떤 수열 AN이 있는데 A1, A2, A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홀수로 이렇게 모아놓은 수열이 수렴하는 것과 짝수들을 모아놓은 짝수 번째 항들을 모아놓은 그 수열이 수렴하는 거랑 동치다, 같은 걸로 수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지금 같은 얘기예요. 그거에 조금 더 일반한데, AN이 수렴을 하려면 그러면은 모든 subsequence, 다시 말하면 subsequence가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subsequence예요. 이렇게 부분만 모아놓은 거. 뒤로 가면 안 되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I 이런 것들, 혹은 뭐 얘도 부분 수열이에요. 이렇게 해도 부분 수열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튼 부분만 모아놓은 거 몇 개 빼고 부분만 모아놓은 게 부분 수열인데, 근데 지금 이 I 이런 상수 수열은 I로 수렴하겠죠. 그거는 보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여기서 할게요. 네, 그래서 I 이 친구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I로 수렴하겠죠. 근데 여기 부분 수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부분 수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ubsequence들이 어떤 거는 i로 수렴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i로 수렴하고 어떤 거는 1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an이 컨버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리에 의하면. 이거는 나중에 3장 2절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theorem 때문에 이거를 좀 여기다 써볼까요? 이것 때문에, 얘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의를 이용해서 직접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좀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의를 이용한다는 건 컨버전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in제곱을 x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모순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귀찮아서 이런 식으로 좀 돌아서 다이버즈 한다는 건 좀 돌아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1이라고 하는 상수 수열은 1로 수렴하겠죠.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살짝 썼는데 이것도 뭐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수항을 가져오고 상수 수열 C에 대해서 이 C라는 게 C로 수렴하는 이유를 찾아볼까요? 보여야 되는 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C랑 C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항상 0은 엡실론보다 작겠죠. 지금 잡은 게 이미 양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을 하는 거, 얘가 뭐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요. 라지에는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1 이런 거 잡으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라지에는 1로 택하시면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2로 택하셔도 되고 100만으로 택하셔도 되고, 잡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라지 n이 엡실론에 대한 함수다라고 보면은 약간 뭐 상관없긴 한데,
네, 그건 좀 잊어주고요. 네, 그건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라제는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운 예시들을 봤는데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공부를 하고 좀 어려운 예시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걸 엄밀하게 증명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마 위적분학 원 때도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다 증명을 했는데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증명을 아마 비슷하다 하고 안 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일단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N이 어떤 매트릭 스페이스에서의 시퀀스인 케이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볼 거는 이거는 좀 고등학교 때 안 보셨을 스테이트먼트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라지 a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는 if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every neighborhood a라고 하지 말고 p라고 할까요? p라고 합시다. of p contains all but finitely many of the terms of a. 이거는 약간 위상적으로 극한을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앞에 썼던 거를 조금 더 위상적으로 표현했다. 근데 이 얘기의 장점이 있어요. 이게 좀 더 복잡해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인 성질이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약간 리밋 포인트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P의 오픈 네이버들을 가져왔을 때 이미의 오픈 네이버후드가 AN 대부분의 AN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은 만약 AN 집합에 대해 생각을 했다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all but finitely many.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유한계를 제외하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로 이해하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요. 나중에 함수의 연속성 이런 것들도 위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엔 좀 어색해도 사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위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오픈셋, 클로즈셋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에 좀 더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드러나는데 함수의 연속성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상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증명은 좀 이따 할게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아마 보셨을 건데 자, AN이 A로 수렴하고 P로 수렴하고 그리고 AN이 P 프라임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P랑 P 프라임이 전부 X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P랑 P 프라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극한 값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 없었잖아요. 보시면은 뭐 유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P로 수렴한다의 조건을 썼지 그 P가 뭐 얘만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게 P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개로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P랑 P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만약에 AN이 수렴하면 그럼 AN은 바운디드 합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수렴하면 바운디드다. 그래서 2번, 3번은 좀 익숙하죠. 이제 1번, 4번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위상적인 얘기라. 자, E가 X보다 E가 X의 부분 집합이고 그리고 P가 리밋 포인트 오브 E다. 그러면은 then there is a sequence AN이니 such that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P. 네,
이게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익숙해지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명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증명을 보시면 증명의 아이디어를 보시면은 사실 외울 것도 없이 그냥 되게 당연한 명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AN이 P로 수렴한다는 게 왜 이거랑 같은 말인지를 볼게요. 네이버후드를 우리 교재에서는 오픈볼로 정의를 했잖아요. 오픈볼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냥 저는 오픈셋으로 하겠습니다. 오픈셋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오픈셋으로 하든 오픈볼로 하든 차이는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동치라는 걸 그러니까 오픈셋으로 해도 이 명제가 참이고요. 오픈볼로 해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로 오픈셋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픈셋. 다시 말하면 every neighborhood P라는 거는 every open set containing P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확인을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open neighborhood를 하나 가져와야겠죠. 자, take an open set U of X in X containing P를 가져오겠습니다. P를 포함하는 오픈셋, P를 원소로 갖는 오픈셋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오픈셋 안에 엄청나게 많은 AN이 들어있길 원해요. 맞죠? 자, 오픈셋의 특징이 뭐냐? 오픈셋의 특징은 P를 포함하는 오픈볼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then there exists R이 있어서 such that BRX가 어디 안에 들어가도록? U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BRP가 U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죠. P를 중심으로 한 어떤 오픈볼이 있어서 그 오픈볼이 U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오픈셋의 정의였죠. 자, 그러면은 BRP가 U 안에 들어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BRP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걸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절대값 X 빼기 P가 R보다 작도록 하는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게 BRP죠. 절대값 X 빼기 P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X랑 P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그런 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AN이 P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써야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R을 엡실론 대신에 R을 택하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P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요? 이미 엡실론 내에 자연수 n이 있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DAN P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R을 딱 넣으면은 이거랑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R을 여러분이 임의로 택하고 여기서 임의로 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R을 택하고 그럼 그 R에 따라서 N이 존재하겠죠. 그럼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 그래서 take 자연수 n since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P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DANP가 엡실론보다 R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P가 거꾸로 다시 AN이 BRP 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U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AN이 U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끝났죠?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U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AN이 U 안에 들어가는지 그죠? U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AN이 U 안에 들어가는가. 근데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U 안에 들어가니까 그럼 U 한 개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부터 N-1까지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N부터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U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증명이 됐어요. 왼쪽으로 가는 건 오히려 더 쉬운데 왜냐면은 덜 확인해도 돼서 그래요. 이거는 사실 모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는 우리가 사실 오픈볼에 대해서 P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볼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 P
P인지 증명을 하고 싶으면 엡실론을 가져오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연수 n을 어떻게 잡아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d, an, p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p, an이 d 엡실론 p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를 원해요. 자, 근데 d 엡실론 p가 오픈셋이잖아요. 네이버허드 p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an 중에 대부분의 an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d 엡실론 p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자, by assumption all but finitely many of is contained in P가 됩니다. contained in B 엡실론 P가 됩니다. 오픈볼이니까요.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then 이 말은 뭐냐면 we have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 B 엡실론 P 안에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은 유한계를 제외하고 전부 다 비에실론 P 안에 들어가니까 그 유한계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유한계니까 AN1, AN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유한계만 안 들어간다. 이게 안 들어가는 후보 얘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N1, NK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택해요. 제일 큰 거, 라지 N을 N1, NK 중에서 제일 큰 걸로 택합니다. 그리고 1을 더해요. 그러면은 n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랑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전부 다 an이 b 엡실론 p 안에 들어가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요. 그럼 증명 끝났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절대값 d, a, n, p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증명 끝났습니다. 엡실론 가져와서 자연수를 찾아서 얘가 성립하도록 했으니까 얘이면 얘가 성립하도록 했으니까 됐나요? 네.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1번이 되게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사실 뜯어보면은 얘는 뭐에 대해서만 확인한다는 얘기냐면 P를 중심으로 하는 공에 대해서만 확인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P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걸 1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을 증명을 해볼게요. AN이 P로 수렴하고 AN이 P'으로 수렴을 하면 P랑 P'이 같아야 되는 이유를 적읍시다.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for every epsilon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과 P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걸 알고 있고요. an이 P로 수렴하니까. 그리고 같은 말로 P'도 수렴, P'으로도 수렴하니까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전부 다 참일 때 P랑 P'이 같은 걸 원해요.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P랑 P'이 같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P랑 P' 사이의 거리를 조사하는 거예요. P랑 P' 사이의 거리를 조사를 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작다. 사실 0임을 보이면 되겠죠. 이 친구가 0이면 P랑 P'이 같은 거잖아요. 이 중에 0임을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건 얘니까 상업부등식을 쓰고 싶지 않나요? 이 친구는 DANP 플러스 DANP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겠죠. 상업부등식에 의해서. 그죠? 근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2엡실론보다 작고 엡실론은 임의로 택했으니까 얘는 0 이상이니까 0 이상의 수 중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친구는 0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증명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일단 엡실론은 임의로 가져와요. 자, take 엡실론 임의로 가져오고 자,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n을 잡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잡는 n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잡아야 되는 n과 여기서 생각하는 n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n we have 이 1번, 1번에 의해서 자연수 n1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DAMP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and 또 2번에 의해서 자연수 n2가 있어서 such that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am과 p'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then let large n을 maximum n1, n2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then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large n1보다도 크고 large n2보다도 큰 거니까 dp p'을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썼을 때 이 친구도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이 친구도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since epsilon is arbitrary 양수 엡실론을 아무렇게나 잡았으니까 dp p'이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랑 p'이 같아야 된다 해서 증명이 끝나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엡실론에서 엡실론을 정했을 때 잡을 수 있는 n이 여기서 잡는 n하고 여기서 잡는 n이 일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명제니까.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같도록 택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같게 n을 택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다르게 택해야 된다. 정의를 봤을 때는 다르게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 무한히 많으면은 이게 무한히 많은 친구를 가져오면 그럼 이거 동시에 같게 택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유한계니까 맥시멈을 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택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히 많은 맥시멈을 못 택하겠죠. 네. 같은 자연수 n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2번을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자, 3번 증명해 봅시다. AN이 수렴하면 왜 바운드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AN이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Suppose that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AN이 P로 수렴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미 엡실론을 가져왔을 때 어쩌고 저쩌고니까 엡실론을 1로 택하는 거죠. 엡실론을 1로 택했을 때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n 빼기 DAMP 얘가 1보다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정의에 의해서 엡실론을 1로 지금 택한 상황이에요. 2로 택하셔도 되고 2분의 1로 택하셔도 되고 이런 원하는 대로 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then 우리가 원하는 건 AN이 바운디드이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AN이 어떤 오픈 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오픈 볼, 그러니까 뭐 BR, P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연수 R이 있어서 어떤 자연수리요. 어떤 양수 R이 있어서 BRP 오픈 볼 안에 AN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을 택하는 게 핵심인 거죠. 이 R을 어떻게 택해야 될지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건 뭐냐면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 안에 있냐면 B1P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1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9 안에 이제 오픈 볼 안에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n이 라지 n보다 작을 때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하지만 삐져나오는 부분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삐져나오는 부분을 고려를 해볼게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n이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집합은 B1P 안에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n이 라지 n보다 작을 때도 어떤 오픈 볼 안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할 거냐면 write D, A, N, P를 뭐 XN이라고 해볼까요? for n이 라지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and let R을 어떻게 택할 거냐면 이 중에 제일 큰 걸로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픈 볼 안에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즉 다시 말해 a 라지 n, a 라지 n 플러스 얘네들은 다 여기 안에 있는데 지금 삐져나오는 부분이 a1, a2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전부 다 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1과 p 사이의 거리
A2랑 P 사이 거리 이걸 다 조사를 해서 걔네들보다 더 큰 R을 택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A1과 P 사이의 거리 이거 굳이 쓰지 말 걸 그랬나? 쓰지 맙시다. A1과 P 사이의 거리 그리고 A 라지 n-1과 P 사이의 거리 그리고 1 이거보다 더 크게 R을 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1, AN-1은 당연히 BR, P 안에 있고요. 그죠? 정의상. 그리고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이 B1, P 안에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BRP에 포함이 되겠죠? R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AN에 대해서 AN이 BRP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증명 끝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운디드라고 해서 컨버지 할 필요는 없어요. 발레는 아까 봤죠? 바운디드이지만 컨버지 하지 않았잖아요. 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명제 볼게요. 자, E가 X의 부분 집합이고 P가 리밋 포인트 오브 E면은 그러면은 어떤 E 안에 시퀀스가 있어서 이 시퀀스가 P로 수렴하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X 안에 E가 있고요. 여기에 P가 있어요. 근데 지금 P가 리밋 포인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리밋 포인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픈볼을 어떻게 택해도 E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P가 이렇게 있는데 오픈볼 이 P가 이 리밋 포인트 V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을 필요가 없죠. 리밋 포인트 V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픈볼을 임의로 택했을 때 그 임의로 택한 오픈볼 안에 지금 E가 있다는 얘기예요. E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오픈볼을 택하더라도 E의 원소가 있다. 그냥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퀀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위상수학 했을 때 많이 썼던 테크닉인데 정의에 의해서 자, for each 자연수 n에 대해서 we have 어떤 an이라고 하는 E의 원소가 있어서 such that an과 P 사이의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아지게 할 수 있어요. 리밋 포인트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친구를 오픈볼을 B n분의 1 P 얘를 생각을 했을 때 반지름의 n분의 1인 오픈볼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 E의 원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E의 원소가 있어야 되니까 E의 원소 AN을 택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E의 원소가 있을 테니까 그 E의 원소를 AN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AN이라고 하는 친구랑 P 사이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니까요. 이해가시죠? 됐나요? 네. 여기서 잡는 E의 원소는 n에 따라 달라지니까 AN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P로 간다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계속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점점 AN들이 P로 가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걔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엡실론을 가져왔을 때 자연수 n이 있어서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DAN P가 n분의 1보다 DAN P가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죠? AN이 P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DAN P가 n분의 1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라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증명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패턴이 보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ake 엡실론 하시고 그리고 자연수 n을 가져와요. such that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뭐래 such that 라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if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DAN P라고 하는 친구가 n분의 1보다 작았는데 얘가 라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P로 수렴한다 라는 거의 정의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Theorem 3.3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증명 안 했던 그거 증명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BN이 컴플렉스 시퀀스라고 할게요. 컴플렉스 시퀀스니까 덧셈, 곱셈 이런 게 잘 정의가 되겠죠. 일반적인 매트릭 스페이스에선 덧셈, 곱셈이 없었는데 복소수에서는 있죠. Suppose that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A로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B로 수렴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이러면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 A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AB다. 세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b분의 2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bn은 0이 아니어야지 이게 말이 되긴 하는데, 사실 b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bn도 0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증명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bn이 얘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으니까, n이 충분히 크면 얘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b보다도 절대값 b보다도 작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절대값 bn이 2분의 절대값 b보다 커야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양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어떤 자연수 n에 있어서 n보다 크거나 같은 bn이 양수가 되게 그러니까 0이 안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n이라고 하는 친구가 n이 충분히 크면 0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면 이것도 유한계를 제외하고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보죠. 이거 함수의 극한 여러분이 아마 3강인가 미적분학 1에서 3강 뭐 이런 거를 보셨으면 그러면은 사실 패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도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빨리 할 테니까 이 증명을 좀 빠르게 할 거예요. 빠르게 할 테니까 혹시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때 증명을 미적분학 1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우리가 아는 거는 얘랑 얘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엡실론을 잡고,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하니까 then there exists large n1이 있어서 such that n이 large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여기서는 절대값으로 써도 되겠죠. 복소수니까 절대값 an 빼기 a가 엡실론을 작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b도 수렴을 하니까 bn도 수렴을 하니까 n2가 있어서 such that n이 large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bn 빼기 b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만약에 n이 맥시멈 n1,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an 플러스 bn 빼기 a 플러스 b가 원하는 만큼 작게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절대값 an 빼기 a 플러스 절대값 bn 빼기 b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게 상압부등식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고 이 친구가 엡실론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2엡실론보다 작아져요. 네, 그러면 증명 끝난 겁니다. 여기가 엡실론이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원한다면 여기를 2분 엡실론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2분 엡실론에 대해서도 얘가 성립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한다면 여기를 2분 엡실론, 여기를 2분 엡실론으로 고쳐서 이렇게 고쳐지겠죠? 그럼 여기를 엡실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안 고쳐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고쳐서 2분 엡실론으로 고치면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책의 증명에서는 이렇게 안 고치고 쓰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풀이에요. 알겠죠? 자, 이번에 곱셈에 대해서 똑같은 예를 해보겠습니다. 자, take 엡실론 하시고, 이거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를 어쩌고 저쩌고면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절대값 an, bn 빼기 ab, 얘가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죠.
얘를 이제 좀 변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얘를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를 좀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냐면 약간 그 곱의 미분법 했을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증명을 기억이 나시나요? an, bn 빼기 b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없었던 거가 플러스 ban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an하고 b를 이제 또 줄이고 싶은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an 빼기 a, bn 빼기 b 이렇게 써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로 그냥 해봅시다. 이것이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an이 바운드 되어 있잖아요. 컨버저니까 바운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원하는 만큼 얘는 어떤 특정 상수보다 작게 할 수 있고 그러면은 bn 빼기 b는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으니까 2n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b분의 엡실론보다 만약 작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증명이 끝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since an is bounded 그러니까 bounded 하다는 건 어떻게 알죠? theorem 3.2 때문이죠. There exists m such that 절대값 an이 n보다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ounded였죠? bounded죠. 원래는 an 빼기 p가 n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p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p랑 m이 존재한다. 이게 바운디드의 정의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성립을 하면 그럼 절대값 상하분의식에 의해서 얘가 절대값 an 빼기 절대값 p의 절대값보다 얘가 더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절대값 an이 절대값 p 플러스 m보다 항상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m을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쓰는 거죠. then 또 뭐가 있냐면 there exists 자연수 n1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bn 빼기 b가 2n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또 n2가 있어서 such that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an 빼기 a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작게 할 거냐면 b가 0일 수도 있잖아요. 0인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0과 1과 b 중에 큰 걸로 택하겠습니다. b가 0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1이랑 절대값 b 중에서 큰 걸로 택할 거예요. 큰 걸로 택해서 0이 안 되도록 그럼 0이 안 되겠죠? 1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1과 절대값 b 중에서 큰 걸로 택하시고 그거분 엡실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이면 얘가 말이 안 되니까 살짝 변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증명이 끝납니다. 자, then if n이 maximum large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an, bn 빼기 ab라고 하는 친구가 절대값 an의 bn 빼기 b 플러스 ban 빼기 a 이렇게 될 거잖아요. 상하분의식에 의해서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절대값 an, 절대값 bn 빼기 b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n 빼기 a 이게 성립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n보다 작고요. 이 친구는 2n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이 친구는 그냥 절대값 b 이 친구는 2 맥시멈 1 절대값 b분의 엡실론 이거보다 작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2분의 엡실론이고 자, 이거는 1보다 작죠. 절대값 b가 맥시멈 1 절대값 b보다는 작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가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2분의 엡실론 더하기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져서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해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할만한가요? 제가 예전에 했던 거랑 살짝 다르겠어요. 그때는 3개 텀으로 쪼갰는데 2개 텀으로 쪼개서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보일 건데 이거를 그대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곱셈미분법 그러니까 이 곱셈에 의하면
우리가 AN은 A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BN분의 1이 B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안다면 그럼 자연스럽게 B분의 A로 수렴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증명하면 되냐면 by 2, 2번 액에서 it suffices to show that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1이 b분의 1인 것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2번에 의해서 bn분의 an이 b분의 2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증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절대값 bn b 빼기 이거분의 절대값 bn 빼기 b가 엡실론 4가지길 원해요. 자, 근데 지금 b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bn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너무나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얘가 커지면 엡실론으로 작아지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작기를 원해요. 뭐보다는 작기를 원해요. 바운드 되어 있길 원합니다. 이거분의 1이 바운드 되어 있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가 뭐보다는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bn이 뭐보다 크기를 원하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2분의 절대값 b보다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택할 거냐면 자, take 엡실론 일단 잡고 there exists n1이 있어서 such that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bn 빼기 b가 절대값 2분의 절대값 b보다 작게 할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가 절대값 bn이 2분의 절대값 b보다 커요. 왜냐면 상하분식 쓰면 되니까 이 친구는 절대값 bn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bn 빼기 절대값 b가 2분의 절대값 b랑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 b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bn이 2분의 절대값 b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there exists n2가 있어서 such that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bn 빼기 b가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아까 보시면은 이게 절대값 bn b분의 절대값 bn 빼기 b 이렇게 통분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얘는 뭐보다 작냐면 얘가 지금 2분의 절대값 b보다 크니까 2분의 절대값 b의 제곱보다 이렇게 쓴 거보다 작겠죠.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값 bn이 2분의 절대값 b의 제곱의 엡실론보다 작기를 원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now 만약에 if n이 maximum n1,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절대값 bn 빼기 b가 이게 아니라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절대값 bn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원하죠. 이 친구가 절대값 bn b분의 절대값 bn 빼기 b인데 분자는 2분의 절대값 b의 제곱 엡실론보다 작고요. 분모는 2분의 절대값 b의 제곱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값 b의 제곱보다 이렇게 쓴 거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빠르게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적분학 1에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열의 극한에 좀 더 그 다른 예시들 우리 교재 3장 5절인가요? Some special sequence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단원에서 좀 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연습 문제 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